안전하게 이제 인명사고 없이 상황을 조치를 했었습니다. 시추 드릴 파이프가 굴진을 하면서 고압의 가스증을 잘못 건드려 폭발하게 되는 것을 가스킥이라 하는데, 지난 1988년 영국 북해 유전에서 시추선이 폭발해 168명이 사망한 원인 역시 가스킥 때문이었다. 이렇게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가스킥 현상을 막기 위해 개발된 장비가 바로 BOP다. 보통 시추 작업 시에 쓰는데요. 왜냐하면 생산 단계에서는 이 저류층의 특성을 어느 정도 다 분석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시설들을 다 갖춰 놓습니다. 근데 시추를 할 때는 이 저류층의 특성이 아직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순간 어느 지층에서 가스가 치고 올라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한 이수를 사용해서 압력을 눌러주면서 시추는 하지만, 그래도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갑자기 하부에서 가스가 치고 올라올 때 이를 막기 위한 그 차단 장치죠. 일종의 문을, 여러 개의 문을 가진 그런 장치를 그 시추 제일 상부에 설치해 놓고 작업을 하게 됩니다. 첨단 장비인 BOP는 블로우아웃 프리벤터, 즉 폭발 방지 장치로 시추공 상부에 설치돼 고압의 가스가 시추공에 유입되면 시추공 입구를 즉시 막아 가스가 시추공 안에서만 폭발하도록 하는 안전장치다. 유압으로서 그 칼날 같은 것으로 그 드릴링 시추 파이프를 이렇게 잘라주면서 그 거의 용접까지 해버려서 밑에서 이제 가스나 압력들이 못 올라오게끔 막아주는 겁니다. 급박한 상황이 되면 그 유정을 버리고 배가 탈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꼭 블로우아웃 프리벤터가 필요합니다. 석유 시추 시 드릴링과 함께 빼놓을 수 없는 작업 중 하나는 바로 이수 작업이다. 드릴링 작업 시 머드라는 특수한 액체를 함께 투입하는데, 드릴 파이프가 암석을 뚫을 때 생기는 파편들이 시추공에 쌓이지 않도록 회수해 줄 뿐 아니라 시추공이 무너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도 한다. 펌프를 이용해 높은 압력으로 머드를 주입하고 순환시켜 불순물을 시추선 위로 뽑아내는 원리다. This area is the shaker area. The mud you just seen with the mud pumps goes down the hole, comes out of the hole, and it makes cuttings as it's drilling. The cuttings come up and come over top. You can see the way the cuttings are. They're very warm, right? But it's very pasty. This makes for slow drilling for the drill bit on the bottom of the well. 특히 드릴 작업으로 시추공 내 과도하게 발생하는 압력 손실을 줄이기 위해 머드에게는 벤토나이트나 폴리머라는 특수한 화학물질을 첨가한다. 암편이 덩어리가 크면은 물로 순환을 시켰을 때는 일정 높이까지밖에 올라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암편을 잘 제거할 수 있게끔 이수의 물성을 조정을 해야 되고요. 또 이수 자체가 너무 산성도 이런 것들이 높으면은 각종 파이프 장비들의 부식을 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통제하는 기능도 있고,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목적이 아니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현장에서 계속 물성 체크를 하면서 성질을 조절을 해줍니다. 각종 화학용품으로. 시추 시 얻어지는 머드 부산물들은 지층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중요한 시료가 되는데, 현장에서 이수 검증 과정을 거치지만 복잡한 지층 구조를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보다 정밀한 지화학 분석 작업을 위해 채취된 암편 조각들은 전문 연구소로 보내진다. 먼저 시추 시 묻은 갖가지 오염물질을 깨끗하게 제거하고 암석 내 유기물의 성분 파악을 위해 락 에발 검사라 하는 암편 평가 검사를 한다. 약 2억 원에 달하는 국내 유일의 고가 검사 장비를 통해 석유 시추 성공률을 2배나 높일 수 있다. 되게 그
유기물들은 CHNOS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C하고 H인데요. 탄소하고 수소의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그 탄소와 수소가 석유를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혹은 가스를 더 생성하기 좋은 것인지를 알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향후에 우리가 어느 지점에 시추를 해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그런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분석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정밀하고요. 시추공에서 회수된 안반들은 석유 시추 지역과 매장량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는 만큼 철저히 보관되어지는데,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이곳엔 동해 1가스전에서 채취된 안반도 보관돼 있다. 이것도 지금 특히 저류층에서 발견된 안반에는 석유를 담고 있는 공급들이 크고 잘 연결돼 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저희가 일부 반은 그 분석을 하고, 또 이런 구간은 뭐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류층에 가장 중요한 게 거기에 공급이 얼마나 있느냐, 그리고 그 공급들이 서로 연결돼 있느냐, 그리고 연결이 돼 있으면 얼마나 잘 돼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이미 시료를 샘플링 한 것이고요. 그렇다면 석유가 생성되기 위해선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 것일까? 수억 년 전 동식물의 유해가 세월의 흐름에 따라 차례로 퇴적되면서 먼저 근원암이 형성된다. 그 근원암이 적당한 지압과 지열을 받아 서서히 화학 변화를 일으키면 석유가 생성되는데, 이것을 저류암이라 한다. 저류암의 틈 사이, 즉 공국에 모인 석유는 지각 변동에 의해 고이기 쉬운 지층 구조로 이동하게 된다. 이렇게 석유가 집적될 수 있도록 지층이 휘어지는 것을 폐사 구조라 하는데, 폐사 구조에 의해 모인 석유가 다른 곳으로